물체의 탄성을 이용해 발사체를 날려보내는 도구를 활이라고 하죠. 이 활이라는 것의 발명이 고대 인류에게 사냥을 하는 데에 있어 큰 이점을 가져왔고, 또 전쟁에서는 적의 공격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적인 우월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의해서 활은 긴 시간 동안 주요 무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활을 잘 사용하는 인물로서 알려진 로빈 후드의 시대적 배경인 중세시대의 영국에서는 활을 사용하는 공수가 전투의 승패,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전략 자원으로서 활약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활쏘기가 국가시험 과목이었고, 각궁이라는 활은 그 시대의 첨단 무기로서 성을 지키는 수성 전투에 매우 잘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약이 발명되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던 활은 총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고, 전쟁 무기에서 레저 장비로 그 역할이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의 친척벌인 크로스보우가 은밀함을 위해 일부 특수부대에서 90년대쯤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음기의 등장 때문에 사냥 아니면 타겟을 쏘는 정도의 레저용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나름 방아쇠가 있어서 총기와 비슷한 취급이라도 받는 크로스보우에 비해서 활은 스포츠 용품으로 정식적으로 분류되어 미성년자가 구매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활이란 도구는 현재 일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레저용품 정도입니다. 신식 총기들이 난무하는 FPS 등 여러 게임에서 활, 자세히 말하면 컴파운드 보호가 등장하고, 활 특유의 감성 때문에 활 쓰는 캐릭터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맞으면 즉사 같은 게임 보정이 들어가서 그나마 게임이 되는 거지, 정말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활을 쏘기도 전에 이미 캐릭터의 몸에 총알구멍 수백 개가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총알뿐만 아니라 포탄까지 떨어지는 전쟁터, 그것도 매우 치열하게 싸웠던 2차 세계대전에서 활을 가지고 적군을 사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기록의 주인공은 영국의 장교였던 잭 처칠입니다. 그의 별명은 미친 잭으로, 백파이프로 음악을 연주하며 칼과 활을 차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게임에서도 볼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잭은 프랑스 레피네트에서 독일군을 습격할 때 자신이 독일군을 활로 쏘아 맞추는 것을 공격 신호로 내렸고, 잭은 영국을 대표해서 양궁 대회에 나갈 정도로 공술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표적이 된 독일군은 급소의 화살을 맞아 즉사했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최초로 활을 사용해서 적을 사살한 기록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전 중이 아닌 습격 중 활을 이용한 사살이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잭 처칠이 사용한 활은 현대식 컴파운드 보호도 아니고 카본 같은 첨단 소재가 들어간 양궁도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건조하고 깎아 만든 전통적인 롱보우이기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식 컴파운드 보호는 캠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활을 끝까지 당기면 당기는 힘이 줄어들어 표적을 조준하는 데 효율적이며, 화살을 전통적인 활에 비해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물체 자체의 힘을 최대한 끌어낸 컴파운드 보호도 화약을 사용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총에 비교하면 생명체를 살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위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화살의 속도가 305ft/s 정도 나오는 컴파운드 보호로 400g, 약 26g 정도의 화살을 발사하면 112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에 따른 사냥 가능 동물을 표시한 표를 보면 65풋파운드, 약 88줄 이상이면은 곰 같은 맹수도 사냥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미국에서 매우 가볍고 싸서 인기가 많다는 22구경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2구경의 제조사 또는 재질 등에 따라서 종류도 매우 많이 있고 자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낮게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170줄 정도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구경으로 곰사냥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활 사냥이란 게 총 사냥하고는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다르고 부족한 운동 에너지 극복을 위해서 브로드헤드라는 이런 디자인의 힘을 빌립니다. 특히 고무줄이 묶여져 있는 요상한 모양의 하살촉은 사냥감에 박히면 이렇게 넓게 펴져서 뇌조직을 절단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했던 112줄의 운동 에너지는 하살 속도가 300ft/s 넘어가는 현대식 활인 컴파운드 보호에 대한 얘기고, 잭 처칠은 전통적인 잉글리시 롱보우를 사용했습니다. 또 화살도 800그레인, 약 50g 넘어가는 무거운 나무 화살을 사용했을 겁니다. 한 외국 유튜버가 5가지의 롱보우와 3가지의 화살로 실험을 하는데 125파운드 및 160파운드 롱보우로 측정한 화살의 속도로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25파운드의 롱보우로 60g의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201.4ft/s의 속도가 나오고 운동 에너지는 113.1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63g의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194.9ft/s의 속도가 나오며 111.2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75g의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179ft/s의 속도가 나오며 111.7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160파운드의 롱보우로 60g의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214.3ft/s의 속도가 나오며 128.0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63g의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209.8ft/s의 속도가 나오며 128.9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75g의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199.5ft/s의 속도가 나오며 138.7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실험에서는 160파운드의 롱보우로 발사한 75g의 화살이 138.7줄로 가장 큰 운동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현대 양궁 경기에서 사용되는 활의 파운드가 40에서 50파운드 정도입니다. 잭 처칠이 몇 파운드의 롱보우를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총에 비해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며 현대 레저용 활보다 명중률이 낮고 다루기 굉장히 힘든 전통적인 잉글리시 롱보우를 가지고 적을 사살한 것은 정말 2차 세계대전 풀업기인 스피파이어로 현재 사용되는 F-15기를 격추하는 정도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